이렇게 밖을 보니까 앞집에서 해바라기를 원래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눈이 호강합니다. 아, 제가 이게 촬영을 2번이나 해가지고 편집을 한다고 해보니까 마이크 연결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했다가 지금 파일을 2번이나 날려먹고 지금 3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한다고 지금 적었는 것들이 꽤 많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3번째니까 조금 더 요령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하지만 제 말 주변에 무슨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할 수만 있다라면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번을 라임스톤 사이클을 적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방법이 또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존과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석회라는 놈은 왜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가 하면 이 라이프 사이클을 알면 뭔가 이렇게 기본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쓸모 있는 놈인지 없는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산에 가가지고 이런 뭔가 돌을 캐가지고요. 이게 뭔진 몰라요. 뭔가 돌을 캐가지고 이 돌을 쓰고 싶은데 이 돌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유럽 건축에서는 이 돌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석회암, 라임스톤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부잣집 그리고 뭐 왕, 대빵 그리고 성당 같은 교황청 전부 이 석회암 라임스톤으로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놈을 쓰고 싶은데 그 돌 무거운 거를 이 캐다가 집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려니까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걸 쌓는 것도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돌립니다. 산에서 이 돌 하나를 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조님들이 보시니까 가마 있죠. 큰 도자기 굽는 그런 가마. 그런데 넣어가지고 가열을 했더니만 뭔가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기체가. 그리고 나서 남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을 뭔지 몰라요,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가마에 넣고 가열을 했더니만 굉장히 고운 파우더가 됩니다. 밀가루 반죽같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 고운 파우더를 그냥 바를 수는 없잖아요, 벽에. 물 안에 넣었어요. 물에 딱 집어 넣었더니만 반죽이 된 거죠. 반죽이 됐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반죽이 됐는데 이걸 미장을 딱 했더니만 다시 잘 굳어가지고 이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이 돌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석회암이 멋있는 돌이지만 지중해라든지 아니면 해안 국가인 일본, 뭐 한국, 베트남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질 좋은 이 석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따뜻한 바다였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는 이 석회암이 굉장히 풍부하게 쌓여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그 부뚜막을 만들려고 돌을 캐다가 부뚜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열을 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꺼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여름에 이제 밥하고 나면 불을 꺼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얹으니까 이게 반죽처럼, 그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그렇게 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밖에 치워놓고 이제 새로운 돌을 가져다가 이제 아궁이도 만들고 이제 새로 쓰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 갖다 버려놨던 그 반죽들이 희한하게 돌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어떤 변화인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이 경험의 지혜로 안 거예요. 요렇게 생긴 돌을 갖다가, 야, 이 부뚜막 한다고 불을 가하고 열을 가하고 그리고 나서 불 끄고 하니라고 뭐 물도 좀 껴얹고 했더니만 이게 반죽이 되고, 이 반죽을 밖에 놔뒀더니만 굳었어요. 그게 이 석회암의 라이프 사이클의 본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대에 과학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성분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신 거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공돌이라면 화학식에 이제 조금 익숙하실 거고, 문돌이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적어 볼게요. 벌써 다 적혀 있네. 여기 다 적혀 있는 게 있죠. 처음에 이렇게 산에서 가지고 왔던 그 돌, 보이나요? 처음이 산에서 캐왔던 그 돌이 석회석 라임스톤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이 라임스톤은 분자 구조식이, 이건 뭐 안 해오셔도 되고 그냥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CaCO3라는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칼슘 하나하고 뒤에 탄산이 붙어가지고 탄산, 칼슘. 요게 석회석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에 많이 사용하시는 대리석 트라버틴이라는 그런 돌들도 똑같은 분자 구조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회석, 대리석, 트라버틴 전부 같은 분자 구조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겠죠. 어떤 돌이 됐든지 간에 가마에 넣고 가열을 하면 뭔가 기체가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놈이 됐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날아간 놈이 이산화탄소였어요. CO2. 원래 CaCO3에서 CO2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CaO 하나가 남겠죠. CaO 하나 남는데 이 놈을 우리는 생석회라고 부릅니다. 산화칼슘이죠. 근데 우리 미장 노가다들은 그냥 생석회라고 부릅니다. 외국 분들은 퀵 라임이라고도 불러요, 이 물건을.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뭔가 생겨났는 이놈을 물에 넣어가지고 반죽처럼 해서 바르기 좋게 하려고 물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물을 넣게 되면 이 H2O가 CaO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칼슘 분자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고요. O 분자, O 원소 하나에 H2O가 붙습니다. CaO에서 물을 부었더니만 H2O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CaOH2라고 그냥 부를게요. 이거 뭐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여튼 물을 붓고 나니까 소석회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 소석회를 반죽해가지고 미장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일, 인테리어 일에 사용되는 놈은 이 소석회, 수산화 칼슘입니다. 이 수산화 칼슘 반죽을 벽에 딱 바르고 나면 열을 가해가지고
산화칼슘을 이 생석회를 만들 때 도망갔던 이산화탄소 있죠. 이 열에 의해 가지고 이 뜨거워가 집 나갔던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미장 작업을 하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생석회에서 물을 넣어 가지고 수산화칼슘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놈은 정발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미장을 하면 말라가지고 물이 정발되죠. 그러니까 물을 넣었다가 다시 정발되니까 생각을 안 하셔도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됐고, 아까 전에 도망갔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돌아오고, 그럼 원래 석회석인 산화칼슘이 탄산칼슘 CaCO3 탄산칼슘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죠. 이 한 바퀴를 삥 도는 걸 왜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 도망갔던 이산화탄소 돌아와 가지고 이 저희들이 미장 작업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돌아와 가지고 석회석으로 탄산칼슘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공기를 만나야지만 이 소석회, 반죽, 저희들이 미장 작업을 하는 이놈은 굳는다라는 의미예요. 기경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일단 작업처를 제한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전 유럽에서는 석회 몰타를 두껍게 발랐어요. 두껍게 바르다 보니까 이게 마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퇴출 당한 거죠. 작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 현대 건축에 있어 가지고는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재료가 시멘트라는 놈에 밀려 가지고 점차 저희들 주변에서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자체가 기경성이기 때문에, 기경성 성질을 가지고 굳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수경성 제품이었으면 아마 지금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많이 이 석회 제품을 마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하나 건졌죠. 이렇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경성이라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두께 있는 작업을 못 한다. 두께 작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마감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나마 살아남을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마감 작업은 얇게 하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를 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스탠다드한 그 학자들이 말하거나 뭐 똑똑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 의견입니다. 제가 주로 작업하는 두께가 2mm에서 2.5mm, 3mm가 안 되게 촉을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작업을 할 때는 그 위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은 평탄화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안 보고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목이 나갈 것 같아요. 목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겨워가지고 나가십니다. 벌써 나가시는 분들 계셨을 테고. 하여튼 간에 지금 있는 분이라도 딱 잡으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오늘은 그렇게 깊게까지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하여튼 간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초벌 작업에 조금 두껍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마감, 이제 마무리 작업은 한 1.5mm 정도 내외로 그렇게 작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물론 더 두껍게 해서 긁어내거나 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느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때 일이고, 아무리 두껍게 작업을 해도 저는 5mm 이상은 잘 안 넘깁니다. 만약에 10mm 정도 작업해 보니까 잘 안 붙더라고요. 한 일주일, 못 될 때는 일주일이 돼도 날이 춥고 막 이러면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현대 그 건축 시장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2, 3mm 정도, 두 번 작업을 하면 한 3, 4mm 정도 작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경성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좋은 일은 있어요. 수경성이 시멘트나 석고보다는 이 마감을 할 때 이 평탄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뭔가 텍스처를 주기에도 굉장히 작업 시간 확보가 조금 용이하고요. 물론 다른 준비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차근차근하게 밟아 나가신다라면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가 이 석회 마감 재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석회 특성 중에서 굉장히 건강한 재료라고 뭐 유럽이나 뭐 GPT한테 물어보셔도 당장 굉장히 건강한 재료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표면에 많은 기공들이 있어 가지고 수분이라든지 공기들을 이 빨아들였다가 내뱉었다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습도와 공기를 어떻게 조금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슘과 같이 화합을 이루는 이 수산기, 수산화칼슘이니까요. 이 수산기가 굉장히 강한 그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석회일 때는 12.5를 넘어가는 이 p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걸 작업을 하고 나서 양생이 끝나가지고 굳어진다라면 이제 석회암이 되죠. 이 석회암은 12.5 정도의 pH가 아니고 9에서 9.5 정도 약알칼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공과 함께 그 결합을 해가지고 알칼리성이 가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무기질 제품이다 보니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영양분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이게 건강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수산기에서 나왔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생석회를 갖다가 이제 물에 넣으면 이제 소석회가 되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혹여나 집에서 이 한국산 생석회 이게 한 포에 한 5,000원에서 비싼 거는 뭐 순도 90% 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다 하면 한 10,000원 돈이 넘어갑니다. 집에서 생석회를 물에 넣어가지고 피워가지고 소석회로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전체 과정이라든지 반죽 안에 굉장히 비율적인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재료들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재료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혼화제 종류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혼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들도 자기네 레시피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재산이거든요. 예전에 한일시멘트하고 그리고 그 성수동에 있었던 그 현대그룹의 그 레미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블루콘인가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던 회사들도 특허 침해 때문에 싸움박질을 많이 했었어요. 이 한일에 있었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서 기술자를 뽑아가 가지고 그 레미콘 만드는, 레미탈 만드는 그런 레시피를 이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소송도 붙고 이랬었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종류라든지 혼화제 이 투입량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뭐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뭐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하나의 그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 드려야 되나? 뭐 가르쳐는 드릴게요. 근데 먼저 단서를 하나 다 할게요. 들어가는 주사의 사이즈의 양에 따라 가지고 레시피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딱 드린 레시피만 사용을 한다면 오직 그 한 가지 제품밖에 사용을 못 해요. 다른 제품으로 변형하시려면 다른 들어가는 물건들을 다 비율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다른 거
더 무거운 골재를 넣어 놓고 야, 정 사장 안 되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 뭐 머릿속에서는 항상 솔루션은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동의를 구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때가 된다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삼천포로 가면 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분명히 했었는데, 생석회를 그냥 가지고 만드시면 힘든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어제 뭐 촬영을 하면서 이게 생석회 작년에 물에 넣어가지고 소석회 반죽으로 만들어 놓은 이걸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참고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인가 6,000원짜리 20kg 생석회를 갖다가 5폰과 6포 물에 넣어가지고 소석회 반죽으로 만들어 놓은 놈이에요. 저걸 가지고 앞으로 이 벽이라든지 저기 우리 마루타 벽이 있습니다. 저기다가 작업을 해볼 텐데, 막 완벽한 레시피로 시작된 제품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생석회를 그냥 바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규사 몇 번이 들어가고 섬유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같이 보면서, 저도 잘 그렇게 디테일하게 연구하진 않아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걸 아니까 그쪽 길로는 가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생기시는 거죠. 규사 저거 7번하고 6번하고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니까 강도가 좀 약해지네, 잘 떨어지네, 마르고 나니까 크랙이 생기네, 소스케는 그대로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겠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늘 하지 않는 짓을 해보려고요. 재밌잖아요. 이거 그냥 놀이 삼아서 하는 건데, 뭐 이런 놀이를 즐기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변태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품 사이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석회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죠. 생석회 아니면 소석회입니다. 이 라임스톤이라는 놈은 원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회암, 석회석.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석회부터 제품화된 이제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피워서 소석회로 만들어서 주로 이제 이 소석회를 사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생석회는 가루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석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물에 넣어가지고 피우시면 저 옆에 있던 제품처럼 그렇게 반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하면 반죽 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 소석회를 파우더 타입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뭐 장점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먼저 이 소석회 파우더 제품, 가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균일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좋은 점이 있고, 보관이 굉장히 용이가 해요. 이 파우더 가루로 된 제품을 지대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kg의 포대를 이렇게 쌓아두면 뭐 200kg 같은 경우에도 20kg 10단만 올리시면 200kg 되잖아요. 5곳만 쌓으면 1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반죽 타입은 저장하려면 좀 힘듭니다. 일단 플라스틱 통을 사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20kg짜리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만들 때 썼던 그 큰 거를 본래 그냥 이렇게 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다 들어가지고 또 20kg 또 담아서 20kg 통에 또 담으면, 그러면 이제 저장은 아무래도 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품 자체가 석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소석회를 이게 미장 작업하기 위한 소석회 퍼티로 만들 경우에는
또 규사하고 섞으려면 거기서 또 꺼내가지고 또 만들고 나가지고 또 계량해서 담아야 되는,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반죽 제품은 생석회부터 내가 구입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에 담겨 두면 저장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아집니다. 쫀쫀해져요. 예전에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라고 하는데 뭐 건축 10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년 이상 숙성된 석회만 사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벽에 금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축 이 지침서도 있었을 정도로 석회는 숙성을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현대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현대적인 다른 정점제, 그러니까 이제 셀룰로이드죠. 뭐 모카라든지 아니면 전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라 그러죠? 액기스를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소량을 집어넣어서 그런 효과를 내게끔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전체를 전부 이렇게 오래 묵혀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보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다. 오래 보관하면 이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포도 숙성하듯이 뭐 한 10년 한다. 굉장히 좋은 이 소스케 퍼티 제품이 이제 되는 거예요. 주로 이탈리아 제품군들을 보면 이 딱 통에 담겨가지고 반죽처럼 되어 있죠. 믹싱기로 돌리면 풀려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물만 살짝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죽 타입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우더 타입들은 뭐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석회가 나오는 나라 중에서 조금 살만한 나라들은 거의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만들기는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소석회라든지 우리나라 생석회가 석회 이 CaO의 함량이 산화칼슘 함량이 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적어요. 우리 미장 이게 마감 작업 하는데 이게 석회를 사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도 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없다 보니까 제품을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품질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간에 이 국산으로 제품 만드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규모로 뭐 난 집 한 채 지을 거다. 그러면 어디 저 일본이나 저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수입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상사를 통해 가지고 무역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면허가 있어야지만 수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결정하셔가지고 뭐 한 1톤, 2톤 수입하시면 충분히 자기 건물 전체 하나는 직접 마감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최고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 소석회가 굉장히 고운 파우더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운 작은 알갱이의 입자를 가진 제품이거든요. 이걸 단독으로 바르게 되면 크랙 날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됩니다. 크랙이 난다고 보죠. 그래서 충진제를 이제 넣게 됩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규사 그리고 모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그 충진제를 넣으면 충진제는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얘들이 굳으면서 그 충진제를 같이 물고 돌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넣는 충진제를 꼭 모래만 넣을 게 아니라 뭐 일라이트 같은 경우에 믿는 분들은 일라이트 넣으시면 좋죠. 최고죠. 그리고 뭐 숯도 괜찮고요. 안료처럼 이렇게 숯도 괜찮고 황토가 좋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은 이 75%를 그냥 황토를 쓰셔도 돼요. 황토 어렵게 크랙 자꾸 나는 황토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이 라임스톤 몰타를 만들 때 충진제 70%를 황토를 집어넣으시면
황토방 효과가 납니다. 제 찜질방은 일라이트가 섞여 있는 석회로 만들어진 그 찜질방을 만들어 놨고요. 찜질방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겨울에서 창고에서 잘 땐 좋습니다. 따뜻해 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또 까먹었다. 또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까먹었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충진제를 같이 물고 굳어지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첨가해 가지고 넣으시 가지고 이렇게 돌로 굳히시면 돼요. 갖다나 석회가 건강한 제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유럽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더 건강한 뭔가를 넣어 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건강 마감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자 특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순환 사이클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소스캔은 반죽 타입, 파우더 타입이 나오고 생스캔은 파우더 타입으로 나옵니다. 밀가루 같이 고운 파우더로. 생스캔을 물에 넣기만 하면 소스캔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NHL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날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잠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미장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재료가 세상에 한 몇 가지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제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재료의 이게 베이스를 보면 석회 베이스, 석회를 바인드로 사용하는 그런 이 몰타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석고, 집슴, 이 집슴을 가지고 미장 작업을 하는 플라스터링 하는 그런 작업도 있고요. 너무나 유명한 시멘트, 그리고 하나가 흙입니다. 크레이.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그 무기질 바인드의 전부예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크릴 바인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아크릴 액상 바인드에 모래라든지 뭔가를 넣어 가지고 바르거나 롤러를 하거나 붓질을 하면 아크릴 중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경화가 되고 그게 막을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마감재들이 많습니다. 페인트가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죠. 그 안에 충진재료는 거의 탄산칼슘이라는 CaCO3 저걸 굉장히 곱게 입자를 갈아가지고 물론 그 공장에 생산할 때는 석회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온 입자를 수용화 시켜가지고 그걸 충진재로 사용하는 그게 페인트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화학적인 제품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석회와 석고와 시멘트는 똑같이 바인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성질이 물에 넣기만 하면 이렇게 변해서 뭔가 물게 되는 게 시멘트고요.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물을 넣으면 반수석고가 2H2O 그러니까 이게 물을 두 개 달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굳게 되면 단단하게 굳는 놈이 석고고요. 그 다음에 석회는 전혀 다른 불에 한번 넣었다가 생석회를 만들어서 물에 넣어서 굳히면 돌로 변하는 저게 이제 석회 그 과정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놈들은 다른 충진제를 같이 물고 같이 굳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바인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접착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진흙은 좀 틀립니다. 흙은 바인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게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물에 개어졌다가 바르게 되면은 이 흙에 있는 여러 가지 입자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서로 막 알갱이들을 물어가지고 결합력을 높여서 서로 물고 있는 그게 흙의 어떤 미장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흙집 같은 데 보시면 제일 문제가 이제 크랙이죠. 쫙쫙 갈라집니다. 이 물이 있던 자리가 물이 증발하면서 나가면서 그 자리를 못 메꿔서 전부 그 자리들이 크랙으로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재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흙도 미장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네 번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흙도 다른 어떤 셀룰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크랙 나지 않게 미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것도 현대적인 도움을 받으면 또 쉽게 해결되는 문제니까 이 흙도 그렇게 한 카테고리 안에 넣어준다라는 말씀드리고, 흙은 또 램디드 얼스 그래가지고 이 흙을 다져서 이 벽을 만드는 뭐 아주 멋진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도 한번 소개할 시간이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벽이 이 흙 다진 이 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용어를 한번 볼게요. 이 전 세계에서 우리는 미장 작업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장쟁이, 미장 작업, 미장하다. 나머지는 전부 제품 이름입니다. 몰타를 미장한다, 석회를 미장한다, 뭐를 미장한다. 앞에 목적물은 전부 다 제품이죠. 그 제품 뒤에 그냥 흙손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장한다라고 그냥 퉁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거든요, 종류가. 그냥 시멘트, 몰타를 바르는 일을 그냥 미장한다라고 퉁쳐서 다 얘기를 하죠. 그 일밖에 없는 줄 알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제 저희 테라엔저 채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미장 작업, 밑 작업하고는 또 전혀 다른 마감 작업에 우리 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제 용어를 찾아보려고 영어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 플라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플라스트라는 말은 석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석고라는 뜻 이전에 그리스에서 차용된 언어인데, 이 그리스의 그 고대 문자에서는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행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이제 플라스트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미장하다 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이 플라스트는 이 용어를 쓰고 싶은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국 분들이에요. 이 영어를 사용하는 종주국 영국에서는 이 플라스트를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석고를 갖다가 작업하는 일을 집슨 플라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영국에서는 플라스트 그러면 거의 100%이 집슨 플라스트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국은 미국하고 도장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미국 분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대 건축에 있어 가지고 벽을 세울 때 가벽이라 그러죠. 벽돌을 쌓아 가지고 미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상을 만들어서 석고보드를 붙일 수 있는 어떤 칸을 만들고 그 위에 그냥 석고보드를 붙여 가지고 벽을 하나 뚝딱 완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석고보드 틈새라든지 약해진 취약 부분에 망사라든지 이런 거물망, 망사 뭐 이런 것들을 걸어 가지고 퍼티라는 걸로 쫙 잡으면서 평탄화 시켜서 바로 도장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도장 작업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연구 과제들은 골 때립니다. 이 연구 과제들은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석고 플라스트를 가지고 미장 작업으로 벽 전체를 한번 다 바릅니다. 그게 석고보드가 있는 경량 벽체가 되었던 벽돌이 되었던 뒤에가 쇠비머로 되어 있던 뭐가 되어 있던 어떻게 해서든지 석고 플라스트를 전체를 한번 발라서 면을 딱 만든 뒤에 그 위에 페인트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만약에 석고 플라스트를 안 하고 퍼티해 가지고 작업하면 영국 아재들은 날린 공짜라고 뭐라 그러십니다. 그 정도로 자기네들 그 생각하는 그 딱 작업 저게 스탠다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영국도 이제 젊은 분들 좀 생각들이 달라졌겠죠. 영국 아재들은 지금도 이 플라스틱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페인트가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이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 플라스트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면을 잡는 페인트 작업하기 전에 하지면 잡는 데 사용하는 이 집슨 플라스트를 줄여가지고 그냥 플라스트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의 분들은 플라스트라는 얘기를 하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딱 느끼시는가 하면 페인트 작업하기 전에 바르는 집슨 플라스트 작업이라고 그냥 미리 단정을 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트라는 말을 쓰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 이제 제가 옵션이 있기는 있습니다. 라임 플라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라임을 집어넣는 거죠.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라임하고 같이 겹쳐지면 이 옛날에 그 중세시대 유럽에 있는 그 헤리테이지 건물들 복원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재료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저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쳐다볼까 싶어서 사실 겁은 좀 나요. 그래서 라임 플라스트나 하여튼 또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라임 피니시라고 할까? 라임 마감 작업이니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고급 시장에서 이런 저희들이 하는 일을 미네랄 피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 피니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이미지는 좋아져요.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건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왜? 미네랄은 그 미네랄 워터를 먼저 생각하면서 미네랄이 들어가면 뭔가 건강한 그런 아무튼 간에 지금 딱 맞는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트를 쓰면서 이제 다른 뭔가로 보충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스투코라는 그 얘기도 하고요. 이 시멘트 두껍게 외벽에 바르시는 그런 일들을 스투코라고 하기도 하고, 이탈리안 베네치안 플라스트 아니면 이탈리안 스투코라고 하면 이건 또 이태리 그 데리스 가루를 넣어가지고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는 걸 또 스투코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랜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벽에 두껍게 쌓아가지고 이 베이스 그 작업을 하는 일들을 렌더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렌더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작업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 말고 외국 채널도 이제 요즘 그 번역이 잘 돼 나오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유튜브가 제대로 번역을 잘 못하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발음 안 좋으신 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섞여 있으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명칭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만큼이나 제품도 많고 바라보는 관점들도 다 다르고 나라마다 또 다 자기네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명칭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남는 거는 하나네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경성인 라임은 아까 전에 두께 있는 작업을 못 한다라고 했죠. 라임스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벽에 사용하는 제품이지 바닥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레시피에 특별한 뭔가 이 첨가하는 일 뭔가 그게 없이 그냥 작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약해요, 좀. 시멘트 강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벽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집니다만은 바닥에 구루마도 다니고 뭐 자전거도 다니고 뭐 하는데 여기다 굳이 난 이쁘니까 라임스톤 바를래 이러시면 곤란해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께에 대한 제약도 있기 때문에 라임스톤은 벽 작업 쪽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께 있는 작업은 시멘트하고 이 석고 제품이 있는데 이 석고 제품들은 물에 좀 약해요. 굽고 나면. 그래서 외벽이라든지 바깥쪽에 외부에 있는 작업을 하시는 건 좀 힘들고요. 욕실이라든지 주방 이런 데 물 들어가는 곳에 석고로 마감 작업을 하시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석고는 아직까지 마감 작업으로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걸 마감 작업을 하시려면 뭐 미국의 USG 같은 회사에 다이아몬드 시리즈 그 제품들을 구입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물에는 근본적으로 좀 취약하다. 회사들이 아무리 우리 제품은 외벽에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데도 여러분들은 그 말을 곧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기능을 올려놓은 놈들은 일단 분자들이 이게 해체되는 시간들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햇빛 받고 물에 젖고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1, 2년 버틸지 몰라도 자기 집 담벼락에다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이 됐든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라임스톤이면 라임스톤답게 벽 작업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자기네들이 회사 명예 좀 이 이름 좀 얻었다고 우리 바닥재도 만들어요. 제품들이 아직까지 완성도 있는 제품이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두께 있는 곳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접혀진다든지 왜냐하면 바인더 자체를 아크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에 벗어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새끼들.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의심을 하려고 지금 이게 제 그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 재미없는 이야기 들으시는 거잖아요. 시멘트는 두께 있는 곳에도 가능하죠. 물만 들어가면 뭐 수십 메다짜리 그 깊은 파이프 안에서도 굳습니다. 물만 있으면. 그렇게 물이 있으면 굳는 애들을 수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기를 만나야지만 굳는 애를 기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독특한 라임, 독특한 이 라임 제품이 있는데 NHL입니다. 이 NHL은요, 내추럴 하이드로릭 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수경성 라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전에 라임은 기경성이라고 이 순환 사이클 막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제가 뻥친 건 아니고요. 이 제품만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세실이라는 회사라든지 뭐 프랑스에 가면 세인트 무시기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제품들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원래 그 지방에서 이 NHL이 나옵니다. 천연적으로. 그 라임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라임은 기경성이라서 두께를 못 올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벽돌같이 막 외벽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라임 바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기경성인 라임을 두껍게 바르면 하세월이거든요. 안 굳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NHL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수경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실 기경성 라임에다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2가지 정도 대표적인 그 재료들이 있는데 혼화제를 넣으면 수경성으로
살짝 바뀝니다. 이 NaCl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NaCl은 자연적인 그 수경성 제품인데 제품 자체를 보면 뒤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2.0, 뭐 3.5, 5.0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도가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들은 두께 있는 외벽 작업에 적합하다.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나 저쪽으로 그 지중해 저 입구 쪽으로 있는 나라 쪽에서 이 NaCl이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NaCl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막 제가 정신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소석회 제품들은 반죽일 수도 있고 파우더일 수도 있죠. 근데 좋다고 해서 사놨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 제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라임인지 시멘트인지 파우더 제품이에요. 그럴 경우에 구분하시려 그러면 조금씩 떠가지고 물에 넣어가서 이렇게 컵에 저어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굳으면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굳으면 라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우더가 만약에 NaCl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경성이라서 굳습니다. 근데 NaCl은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셔요. 이게 수입되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아시는 분은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용도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놈 쓸 바에 시멘트 쓰거든요. 시멘트 써가지고 하는데 물론 NaCl은 근본적인 라임이기 때문에 시간도 빨리 굳는 데다가 얘가 굳고 나가지고 라임의 성질을 가집니다. 통기성이 있고 숨쉬는 벽은 기형성인 라임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굳이 이 수경성 라임 NaCl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밑작업에 사용되는 그런 이 뭐 채움 작업이라든지 두껍게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저는 시멘트를 쓰는 이유가 이 NaCl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세 시대에 뭐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죠. 그런 건축물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NaCl로 작업이 돼 있었던 곳이라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건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채움 작업을 하고 막 벽 작업을 하려는데 누가 이렇게 전기선 넣는다고 이렇게 빵꾸 내가지고 벽에 이렇게 흠뻑 파여있는 2, 3cm, 5cm짜리 홈들 이런 거를 메운다고 굳이 라임을 사용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시멘트 베이스로 된 채움 작업 제품을 만들어 다니면서 먼저 채우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외벽 같은 경우에 요즘 외단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 나온 시스템들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작업을 만약에 보여드릴 일이 있다라면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할애하기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날이 저무네요. 더워 죽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문 닫고 지금 시끄럽다고 제가 이러고 있어요. 세 번째 녹화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석회가 궁금하고, 왜 저렇게 좋은 걸 안 쓸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너무 긴 것 같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라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에게, 지금부터 시멘트 베이스 제품은 이게 영상에 만질 일이 없습니다. 라임 설명이 끝날 때까지 라임으로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secret nobody knows. I don't wanna keep it, so lean in close. Late in the evening, when the stars come out, it's just me and him in a perfect moment that I can't live without. Hey, Mother Nature, I need a favor from you. Oh, sunrise, promise you'll take your time as you kiss the sky with your golden light. I'm not ready to call it a night. So, sunrise, no need to rush. The warmth of his touch is more than enough. I think I've fallen in love. Sunrise, swear you won't tell him, 'cause it happened so fast. And once I say those words, I can't take them back. Can you just stay hidden for a few more minutes, please? Oh, sunrise, promise you'll take your time as you kiss the sky with your golden light. I'm not ready to call it a night. So, sunrise, no need to rush. The warmth of his touch is more than enough. I think I've fallen in love. Sunrise. 오늘은 이제 대망의 스퀘를 설명하는 날이잖아요. 작년 가을인가 제가 이게 만들어 놨던 스퀘입니다. 그 생스퀘를 물에 넣어 가지고 이제 초스퀘로 만들어 놓은 재료거든요. 여기 이걸 뜯어보지를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가을에 만들어 뒀으니 이제 한 음, 반년 정도가 지나간 그런 재료입니다. 지금 이게 밑에 이제 소스케 퍼티가 있고 위로 이제 잔여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스케 퍼티 제품들을 보관을 할 때는 이렇게 물을 찰랑찰랑하게 담아두면 이 공기가 이 재료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굳지를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안으로 들어가면 파보면 이제 이 석회가 조금 뭐랄까 결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잘 어우러진 그런 이제 재료로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